바로 케이스로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하악 전치부에 어떤 임플란트 심을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투피스 임플란트를 많이 식립을 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그걸 많이 심었죠.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내는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미니 완바디 임플란트를 유일하게 하악 전치부에 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41번에 미신된 케이스죠. 뭐, 파필라도 좀 살아있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충분히 뼈도 뭐,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에스미니, 310 또는 311, 또는 2.5 정도를 이제 식립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입니다. 바로 이제 이게 지금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한 거고, 약간 눌려서, 잇몸 속에 들어갔지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좀, 그 모양이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진이 약간 행오버 된 것 같이, 좀 이렇게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뭐,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악 전치부는 한 1mm 정도 서브로, 0.5에서 1mm 정도 서브로 집어넣으셔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준지바의 리세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런 완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고, 이게 3년이 지났을 때 모습인데, 보시면은, 그 파필라도 아주 오버그로잉 되면서, 준지바의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본도 잘 유지가 되면서 안정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미니 완바디 임플란트는 저희가 2.0부터 시작해서 2.5, 3.0, 3.5, 그 다음에 8.5 길이부터 13mm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이 위에 어버트먼트 사이즈는 똑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기 이니셜 드릴이 상당히 그 아주 가는 그 드릴로 되어져 있어서 드릴링이 아주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뭐 1.5, 2.0, 3.0 그래서 3.5까지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0.5씩 다이아미터가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주로 하악 전치부에 심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본에 식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탭도 각 사이즈마다 다 있는 거를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미니 그 키트가 따로 존재합니다. 케이스를 주로 보도록 했으니까 보시면 여기 23번도 컨제니탈 미싱, 그 다음에 41번도 컨제니탈 미싱이 되어져 있는데 교정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임플란트를 심기로 그렇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교정이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유치기 때문에 그 준지발 마진 쪽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본도 충분히 있고 루트 사이도 충분히 넓어서 임플란트 심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악의 41번도 역시 지금 보시면은 뭐 루트도 뭐 충분히 임플란트 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교적 평이한 케이스죠. 교정이 다 끝나고 이제 브라켓을 풀기 전에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비디오를 보면서 직접 어떻게 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발치하고 바로 즉시 식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프리핸드로 임플란트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이니셜 포인트 드릴로 포인팅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링구알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버칼 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면서 드릴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니셜 드릴이 그 린더만 드릴로 사이드 커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드릴링을 천천히 하면서
그 방향을 잡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항상 이제 이건 투피스를 식립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완바디 심는 게 아니라 투피스를 식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스크루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위에 에이펙스 쪽에 이 컨캐비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노출되고 노출 안 되고 하는 건데 저희가 중간에 드릴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노출됐는지를 확인하고 저렇게 뎁스 게이지 같은 걸로 버칼본이 노출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노출되지 않았으면 저거는 지금 4.0에 11mm IS2 액티브입니다. 여기 지금 무슨 띠가 있는 걸 보시는데 이 띠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내가 원하는 진주발 마진에서부터 3mm 상방에 임플란트의 탑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1mm 간격으로 띠를 만들어 놓고 눈금으로 잴 수 있도록 하고요. 모든 임플란트는 마지막에는 항상 손으로 이제 타이트닝을 해서 40N 얻는 거를 하고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어바트먼트가 연결되려고 그러면은 옆에 주변의 뼈를 트리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트리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한 어바트먼트를 바로 연결을 하고 주변에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뭐 간단하게 템포라리를 연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악은 뭐 완바디 SMD를 심는다고 그랬죠. 뭐 이제 저런 경우는 아주 평이한 케이스고 주변에 파필라도 충분히 살아있고 그래서 이제 에이트라마틱하게 발치를 한 다음에 이니셜 툴링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싱글 같은 경우는 2.5 다이메타면 뭐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좀 걱정이 되시면 뭐 3.0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아주 얇아서 노출이 될 것 같다 그러면 2.5를 심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드릴링을 할 때 좀 더 깊이 내가 만약에 10mm 드릴링 할 거면 11.5나 뭐 13mm까지 드릴링해도 문제는 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좀 짧은 임플란트 심는 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발치와에 심는 경우는 탭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힐드리지에 심을 경우에는 코티칼 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탭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식으로 2.5에 11.5mm 임플란트를 발치와 동시에 식립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정력은 당연히 뭐 워낙 좋죠. 뭐 20N 정도만 넘으면 전치부에서는 이미디얼 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완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디얼 로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0N 이상 얻을 수 있도록 40N은 잘 넘기지 않고 자 상하계에서 지금 본 트리밍을 하고 나서 지금 어바터먼트가 들어가기 직전이고 위에서 봤을 때 버칼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링구알 쪽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버칼 쪽에는 뼈 이식을 하고 어바트먼트 템포라리 크라운이 바로 즉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NG바의 이런 아키텍처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하악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11을 심었네요. 자 싱글에 2.5mm 다이아미터를 심는 게 좋다 그랬죠. 11mm 들어갔고 깊이는 어떻게 하냐 뭐 엑스레이 찍어봐도 되겠지만은 그 스레드가 본 깊이까지 들어가거나 조금 더 들어가도 큰 상관이 없고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어바트먼트가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데 저런 경우는 심립하자마자 바로 커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커팅을 바로 했죠. 그래서 오토 인테그레이션이 계속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모든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는 이제 미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심립하고 바로 하시는 게 프랩을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템포라리가 직접 들어간 것 바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소프트 티슈를 전혀 건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템포라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뭐 적어도 뭐 3개월 뭐 4개월 5개월 어떤 분은 6개월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지만 뭐 한 1, 2개월이면 저는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템포라리 상황이죠. 뭐 충분히 준지바라든가 그 준지바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래서 임프레션을 체득하는데 하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진지 코드를 꽂아가지고 조금 한 1mm 정도 하방에 서브 진지바 쪽으로 프랩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치부는 이제 세면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밖에서 제거할 수가 있고요. 완바디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23번. 뭐 이것이 임플란트인지 자연치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뭐 자연스러운 그런 진지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게 지금 before and after죠. 네. 그래서 너무 낮게 심으면 되지 않고 좀 더 깊게 승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교합 시 캐나인 가이던스가 되어야 할 텐데, 23번에 3.5 직경은 문제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 3.5mm 직경을 심어서 교합 뭐 괜찮겠냐? 이건 지금 3.5가 아니고 4.0이고요. 4.0이고요. 교합은 좀 그룹 펑션 쪽으로 가시는 것이, 캐나인 쪽은 그룹 펑션 쪽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뭐 캐나인 가이던스로 뭐 캐나인을 굉장히 길게 하지는 않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룹 펑션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악인 경우에 지금 41번이죠. 41번도 이제 진지바의 모양은 다 좋고, 파필라도 다 좋은데, 약간의, 약간 검스름한 그런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 보시면 이 메탈 컬러가 조금 비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저게 나중에 정말 싫으면,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소프트 티슈,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좀 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훨씬 더, 또 그걸 또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모습인데, 뭐 상당히 뭐 이제 안정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뭐 10여 년의 그런 경험을 되살려 말씀드리면, 이런 전치부에서의 완바디 임플란트의 그 리세션은 거의 없다. 이렇게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하나의 케이스인데 2011년도에 한 케이스고요. 이제 브릿지를 제거를 했고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어야 되고 42번도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자, 이제 이거는 엑스레이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보통은 전치부에서 발치가 되고 나면 이 버칼본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버칼 플레이트가 많이 아주 얇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 리스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플랩을 열어서 충분히 보면서 듀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제가 이때 11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제가 2.0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신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좀 잘 보세요. 본도 얇았고, 뭐 2.5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2.0을 신입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버칼 쪽이 좀 노출이 약간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2번은 2.5mm 다이아메터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그때 이제 발치하고 심었기 때문에 본 하우징은 충분했고, 그래서 2.5mm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자, 두 개가 신입이 됐고, 앞쪽에는 뼈 이식을 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지금 브릿지가 아니니까 괜찮지만은 이 방향이 중요하고, 임플란트 심고 나서 바로 커팅을 해라. 뭐 프랩을 나중에 하지 말고, 보통 일주 후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템포라리가 바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뭐 3유닛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가운데 뭐 치아는 뭐 그것이 리텐션을 갖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양쪽의 임플란트에 의해서 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잘 쓰지 않는 거지만 저희가 임프레션 테크닉을 위해서 이런 임프레션 캡을 이미 2010년도에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걸 진지바 쪽에 깊이 꽂아 넣어서
픽업 임프레션을 픽캡을 뜬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아날로그 중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끼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바웃 모드 프랩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프랩을 했을 때 이걸 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걸 다 끼시면은 되니까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밑에 좀 리인포스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위에 이 스톤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임프레션을 체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런 캡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임프레션도 체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싱글로 각각 파이널을 만들어서 이제 올렸는데 보시면은 파이널이 32번은 조금 안타깝게도 수프라 진지발 마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31번, 41번, 42번 아주 뭐 다 훌륭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1년 7월 달입니다. 5년 후의 모습인데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임플란트의 이 진지발 마진을 보시면 전혀 리세션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본도 본 레벨도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던 임플란트 중에 하나가 갑자기 2016년 5년이 됐을 때 이렇게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흔들린다고 왔는데 보니까 임플란트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경험한 임플란트의 프랙처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 직접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제가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 임플란트를 이제 심었었죠. 그때 당시 2.0 임플란트를 심었었는데 이제 2.0은 안 되겠다. 싱글에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2.5 정도는 돼야 되고요. 만약에 또 본이 좀 좋다면 3.0까지 루틴하게 심어주는 것도 좋겠다. 특히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3.0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주 귀중한 저의 경험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하는 건데 상당히 어렵죠. 플랩을 열어서 이제 본을 이렇게 쳐내고 오스토토미 한 다음에 꺼주면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그 임플란트를 제거를 한 걸까요? 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진이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사진을 찍어댔다가는 이 환자가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못 찍고 지금 이제 제거하고 뼈 이식한 상태에서 다시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3.0 다이아베타를 식립을 했죠. 3.0의 또 긴 임플란트 313을 플랩리스로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게 2.5고 그다음에 3.0입니다. 그래서 본이 괜찮다면 3.0 충분하고 좀 양쪽에 스페이스가 없다 그러면은 2.5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템포라리가 들어갔고요. 2017년 3월에 2개월 만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문제 없이 교합 조정도 좀 잘 해주면서 하악 장치가 이제 상하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강한 힘이 가해지면 그것도 부러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42번을 봤을 때 17년이면 지금 이제 7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소프티슈가 오버그로잉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이 완바디의 아주 훌륭한 장점이다. 이 스크류 루즈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모습인데 아주 이제는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제가 주로 많이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케이스 교정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못 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미조디스탈리 좁은 공간이 있을 때 어떻게 심느냐.
이때 이런 S미니 같은 완바디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S미니로 2개 2.5mm 다이아메타를 아주 절묘하게 신입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바로 가이드 같은 정밀한 가이드가 아주 한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가이드 S미니의, 그러니까 완바디 임플란트를 위한 바로 가이드는 키트가 이제 네로 키트가 있는데 그게 곧 출시가 될 건데, 그 출시가 되시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같이 심어야 되는 1번, 1번에 심어야 될 때 여러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파필라죠. 인터 임플란트 파필라가 대부분 다 없어진다는 거죠. 특히 하악 전치부에 3mm도 안 되는 공간. 저게 지금 1mm 밖에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1mm 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한 개만 심고 하나로 캔틸랩 하셔도 그때는 3.0을 심어야겠죠.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때는 경험상 이제 2개를 식립을 했는데요. 자, 노하우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대로 파필라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 노하우는 중간에 파필라를 절대 커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커팅을 하면 안 된다. 발치를 아주 정교하게 하고 파필라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 파필라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커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스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플라이 안 되죠.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케이스, 이제 심하게 망가진 케이스로 그냥 쑥 잡아 빼도 빠지는 그 정도의 케이스인데요. 본너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박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걸 또 위로 올리는 건 또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S미니 임플란트 2.5에서 3.0을 3개를 심기로 했습니다. 자, 건너뛰면 되죠. 그래서 3개의 임플란트를 플랫리스로 심고, 지금 밑에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뭐냐면, 옆에 이제 터널링 테크닉 해가지고 조금 들어 올려서 뼈 이식을 좀 해서, 좀 들어 올리려 노력은 했던 케이스입니다. 꼭 그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플랩을 밑에서 열어가지고 템포라르까지 했고요. 2016년 3월에 이제 완성된 케이스로 지금 크라운의 길이가 상당히 긴 걸 볼 수 있죠. 저런 경우에 2개보다는 3개로 트라이파디즘을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핑크 준지바 이런 걸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코니아 요즘에는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모두가 통질코니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이었고, 그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본 레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진지바는 좀 내려갔죠. 아까 좀 제가 소프티슈를 좀 올리려고 노력했다 그랬는데, 역시 본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지금 본 레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 전체에서의 이런 S미니, 좀 미니의 완바디 임플란트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여러 케이스 많은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이제 13번에 이제 디스탈 쪽은 본이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 마진은 여기까지, 본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레벨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본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GBR도 해야 되는 케이스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어디다가 어느 레벨에 심어야 될지, 이제 궁금한 경우가 이제 우리가, 발전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경우에 제가 한번 시도했던 것은, 플랩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겠다는 건데, 소위 말하는 티타늄 메쉬 같은 걸 한번 써보려면, 플랩을 이렇게 열어서 한쪽으로 제낀 다음에 텐팅 스크루를 신고요. 임플란트를 바로 왜 안 하냐? 간이 그 정도 큰 사람들은 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멋진 게 있죠. 텐팅 스크루 이제 요게 이지 텐트 스크루죠. 이렇게 연결하고 뼈를 채워넣고 스크루 홀을 찾아야 되는 이제 이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그 이지 시티맨 어느 홀에든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잘 구부려서 올려놓은 다음에 이 푸시 드라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푸시 드라이버로 툭툭 치면은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뾰족한 부분이 헤드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죠. 저거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이드에 하나 이렇게 그 픽싱 스크루를 고정시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슈처를 해줘서 제가 지금 이쪽 부분, 그러니까 디스탈 쪽에 5번의 미지알 쪽에 소프트티슈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 5번이 지금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와 크라운 치아 사이에 심는데, 즉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가 이 경계로 되는 곳에 인시전을 하고 거기를 슈처를 하게 되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잘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건드리지 않고 제가 네 이제 플랩을 열고 이제 자 끝낸 케이스고요. 이제 한 4, 5개월 기다리죠. 역시 티타늄 메쉬를 썼지만 고전력이 좋고 그래서 소프티슈가 이렇게 안전되게 유지된 걸 볼 수 있고 4개월 후에 제거를 했습니다. 이때 잘 보시면 이때 제가 이쪽에 이 미지알 쪽에 진지바를 열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깜빡했어요. 깜빡하고 그냥 플랩을 열어버렸어요. 뭐 지난번처럼 똑같이 이렇게 열었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본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텐팅 스크루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다시 신고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신고 주변에 뼈를 조금 더 오버 빌드업을 시킨 다음에 슈처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자연치아에서의 진지바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힐링이 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디스탈 쪽에 이 임플란트 부분에 요 진지바 그 파필라가 붙느냐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실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네, 지금 뭐 잘 심어졌습니다만은 약간 디스탈 쪽으로 간 경향도 있고, 마진을 한 이 정도, 정확히 두었죠. 잘 심었어요. 잘 심었는데, 요 진지바가 계속 이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약간씩, 디누데이션이 되면서 소프티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자연치아가 있는 쪽은 잘 힐링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를 기다렸고, 파이널 크라운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진지바는 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완바디를 신경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 레벨이 달랐을 때 이렇게 완바디가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IT 타입을 심을 때도 그것도 일종의 완바디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 레벨이 다를 때 심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4년이 지났을 때 모습인데, 본 레벨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미지알 쪽에도 본도 잘 유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케이스는 이게 크라우딩이 되어 있는 데서 2개의 치아가 발치된 케이스에서 공간이 별로 없는데, 2개를 심을 수 있느냐는 건데,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가운데다가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인데요. 정중앙에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서 이제 양쪽으로 연결하고 뒤쪽에 있는 이제 그 본을 제거를 ACM으로 본을 제거했습니다. 네. 제거해서 그걸 그대로 위에 올려서 네, 뭐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뭐 제가 시도를 좀 해봤던 케이스입니다. 네, 뭐 이런 건 뭐 원치 않죠. 뭐 가운데 임플란트가 오고 이제 프록시말 스페이스를 저렇게 임플란트로 채우는 거는
정말 특히 보철과 닥터로서는 정말 하기 싫은 작업인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케이스 보여드립니다. 네, 임프레션을 제가 그 체득할 때 요거는 뭐예요? 이제 프랩을 하지 않았을 때 쓰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상태에서 프랩을 했으면은 modified 그 lab 아날로그를 써야 되고, 자, 여기에 파이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졌네요. 좀 이게 보기가 좀 싫습니다만은 2011년 7월 달에 한 케이스네요. 그 2.5 다이아미터 임플란트가 신입이 됐습니다. 3.0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년이 지났을 때 모습인데 여전히 아주 진지발 아키텍처가 상당히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케이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사전 5개의 브릿지가 제거되는 모습인데요. 이게 흔들흔들 치아가 흔들흔들 거려서 발치를 했고, 자, 이런 경우에 그럼 몇 개를 심느냐? 보통 이제 스페이스가 있으면 3개. 임플란트 사이에 판틱을 하나씩 꼭 넣는 거를 생각을 해서 전치부는, 스페이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발치와에 좀 더 깊게 드릴링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드릴을 좀 더 얼마나 깊게 심을지 이제 스탑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좀 깊게 드릴링하고, 임플란트는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심는다. 요게 또 노하우가 됩니다. 전치부는 상악도 그렇고 하악도 그렇고요. 특히 발치와는 약간 깊게 드릴링해서 임플란트로 깊이를 조절한다. 그리고 자, 이제 브릿지니까 2.5, 10mm에서 11.5mm. 이거 평행하게 심는 게 중요하겠죠. 이 평행을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역시 가이드를 쓰게 되면 좋겠죠. 여러분이 손재주가 워낙 좋으니까, 이 정도 패스는 좀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좀, 그 앵글들을 원하시거나, 구부리는 걸 원하시는 건, 이거 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단 구부린다는 거는, 그 스트레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부러질 확률이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평행을 유지하게 하고, 아니면 약간의 프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주변에 뼈이식을 이제 시도를 하고요. 뼈이식을 이제 주변에, 저는 이제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냥 채워주는, 타입입니다. 자, 심고 나서 바로 프랩을 한다. 기다리지 않는다. 바로 프랩을 해서 처음에 심고 나서의 바이브레이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일단 리모델링이 시작된 상태에서 바이브레이션을 주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포럴이 끼워줬죠. 네. 그래서 말씀을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미니 임플란트 완바디는 내로우하잖아요. 어바트먼트도 내로우하기 때문에 이제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아주 예쁘게 낼 수가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완바디 임플란트는 대개의 경우 서브 진지발 마진이므로 인상 체득 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인상 체득 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자, 조금 저 같으면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냥 진지 코드를 꽂습니다. 꽂아서 나올 수 있는 데까지 깊이 나오게 해서 뜬 다음에 그 원하는 곳에 그냥 아무데나 마진을 둡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어떤 크라운 마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마진을 아무 때나 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브로 한 0.5에서 1mm 사이에 두시면은 진지바의 리세션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세멘도 이게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쑥 세멘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니까 한 0.5에서 1mm 정도 하방에 두는데 마진을 프랩하지 않는다. 이게 또 노하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약간의 마진이 뜨거나 하는 거는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거의 단점이 뭐냐? 진주와 마진이 약간 이게 좀 뭉퉁해 보이고 별로 예쁘지 않다는 게 단점이지만 클리니컬리는 아주 모양이 예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템포라리인데요. 모양 예쁘잖아요?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프랩을 조금, 처음에 했고요, 제가. 자, gingiva에 굉장히 헬스한 걸 볼 수 있고, 네, 이게 파이널 크라운이죠. 파이널 브릿지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일까요? 네, 정확한 곳에 잘 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치아 배열을 잘 하고, 그 중앙에 정확히 심게 되면은, 저런 이제, 프록시멀 스페이스라든지, 그, gingival 아키텍처가 아주 예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좀 잘 유지돼서, 오랫동안 3년이 지나도록 아주 gingival, 그러니까 본 레벨도 아주 좋고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재밌는 케이스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디어 드리프팅이 틸팅이 되어 있는 37번이죠. 37, 8번이 이렇게 누워져 있습니다. 이거를 교정으로 할 때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S미니를 이용해서 그 스페이스에다가 S미니를 이렇게 심고요. 나중에 저건 제거하려고 이제 심은 거예요. 네, 거기에 34번과 임플란트를 연결했죠. 네, 연결하고 네, 튜브죠. 마이크로 튜브에다가 이제 그 와이어를 연결해 가지고 이런 교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6번을 지금 7번을 뒤로 밀고 있습니다. 공간이 지금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는데 계속 지금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다 왔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생겼고요. 위에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7번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자, 제가 와이어를 어디 딴 데다 연결하지 않고 34번에만 연결시켰죠. 두 개를. 그리고는 7번을 뒤로 밀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이게 또 재미있는 테크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만한 와이어로 7번을 그냥 간단하게 업라이팅 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완바디 임플란트는 대개 아까 했던 거죠? 이건 했던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을 한번 보세요. 거의 붙어 있었죠? 업라이팅은 딱 시켜버렸어요. 이런 것도 아주. 그리고는 이제 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제대로 된 임플란트 심으시면 되죠. 이런 템포러리 앵커로 사용될 수가 있다. 자, 다시 또 하나 케이스 보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니까. 자, 이게 풀로 심을 때도 화학 전치는 S민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원칙을 잡고 이제 전치부에는 워낙에 또 이게 얇기 때문에 S민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죠. 지금 보시면은 아주 얇게 쭉 돼 있는데, 자, S민을 심고 그라프트에서 슈트해주고 이 상태에서 위에 그냥 덴처를 끼워도 약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덴처를 끼우시면 스테빌리티도 좋고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개월 후에 템포러리를 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아니면 즉시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당일날 바로 본 떠가지고 즉시 템포러리를 할 수가 있고요. 2017년 2월이었네요. 2017년 3월에 파이널이 들어갔는데 제가 좀 잘못 심었습니다. 요 정 가운데 제가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요 바로 이제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심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3년의 모습인데, 그래서 전치부에서의 이 S미니의 활용, 고전력이 상당히 좋게 만들어진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디어 로딩을 해야 되는 임플란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 심어도 이미디어 로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정말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저도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엑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사이너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지금 본이 거의 없죠.
반대쪽에는 또 디펙트가 굉장히 심하게 있고요. 하악에도 이제 볼이 뭐 엄청나게 지금 다 녹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나보고 치료해 달라고 하니, 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치료 계획을 보면은 하악은 다 발치하고 상악에 전치만 남겨놓고 할 케이스인데, 일단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GBR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때, 자, 중요한 거는 한 7, 8개월, 1년 동안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환자가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GBR을 해야 돼요. 그럼 위에 덴처가 올라가면 GBR이 성공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뭔가가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S미니를 이용했죠. 그래서 하악에도 발치와 동시에 2개의 임플란트 신입하고 커팅을 시켜서 위에 덴처로 일단 서포트와 스테빌리티를 잡아주죠.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덴처를 꼈는데 환자가 이거 견디지 못하지만은 저거 2개의 임플란트만 갖고도 상당히 안정되게 유지되고요. 자, 이제 위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이 엄청난 GBR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난리도 아니죠. 이제 뼈도 없고 아주 얇고 사이너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C리머로 뚜껑을 따서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하고 멤브레인 뚜껑을 다시 갖다가 올려놓죠. 자, 이때 멤브레인을 덮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아주 얇게 되어 있는, 버티컬 어그멘테이션, 레터럴 어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양쪽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스페이스를 만드는 스페이스 메인테이너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지 픽션 스크루, 텐트 스크루를 쓰고 스페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고정시키는, 이게 바로 지금 이지 텐팅 스크루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를 유지시킨다는 거죠. 이때는 티타늄 메쉬를 쓰지 않고 한 건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슈처를 했고요. 자, 이제 문제예요. 여기에 덴처를 끼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식사를 못 하죠. 몇 개월 동안요. 적어도 한 6개월은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에 식사를 하기 위해 생각을 한 게 이제 뭐겠습니까? 구치부에 이런 S미니를 심자. 여기에 서포트를 얻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양쪽에 GBR을 했고, 여기도 GBR 했죠. 뒤쪽에 S미니를 2개, 3.0짜리 신입을 딱 하고, 거기에 덴처를 끼워줬죠. 자, 이로써 환자는 완벽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BR이 되는 곳에 로드를 가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 하악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씹으면서, 이제 템포라리, SBD 임플란트는 제거를 했죠. 이때는 투피스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심었네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상하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좀 서운하죠? 엄청나죠? 네, 어떻게 저렇게 뼈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제 평생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가 별로 쓴 게 없어요. 그냥 스크루를 좀 더 많이 박았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임플란트를 4개를 식립을 하고, 자, 보세요. 이때 이 템포럴이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S미니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플란트까지 신고 또 기다려야 되는 동안에 또 이걸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템포러리 픽스트가 들어가고 이제 기능을 다하면 이 S미니가 이제 제거되는 모습입니다. 네, 파이널이 들어갔고요. 자, 원래 이랬었던 것이 많은 GBR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16년 3월 달에 끝났고요. 롱텀의 결과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저는 항상 어떤 자료를 보여드릴 때 끝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 환자가 완전히 리해빌리테이션이 끝났고 2020년 5월 달에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보너스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자, 제가 여기를 엄청난 GBR 했고 이쪽도 GBR 엄청나게 했지만
5년 후에 아주 훌륭하게 유지된다. 네, 그리고 아까 그 S미니를 이용해서 이제 서포트를 얻었던 케이스다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제가 2시에 끝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딱 카톡방에 계속 올려주시고, 그러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미니의 전건증이 뭐냐? 첫 번째는 하악 전치다. 하악 전치는 캐나인 투 캐나인은 씹는 거를 제가 권장해드리고, 상악, 측절치도 이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주 내로운 미조디스탈 스페이스가 있을 때 4번, 5번에도 신입할 수 있다. 그때는 3.5mm 다이아미터 임플란트를 씹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